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남자가 방송하는 아주 쉬운 실전 매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야 산다를 하는데, 그전에는 아주 기본적인 걸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은 살짝 레벨업한 그러한 내용.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쉬운 남자가 아주 쉽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장 끝나면 뭘 하세요? 이제 우리 쉬운 남자가 장 끝나면 뭘 하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최택규 전문가는 장 끝나면 저런 걸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가면요. 자, 우리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뭔가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도끼, 그 둔탁한 도끼를 갈고 갈아가지고 아주 얇은 바늘을 만든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죠? 엄청나게 힘들고 진짜 갈팡질팡 방향성 없는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큰 열매가 열리는 거를 먹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이 지금은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식 어려울 때는 어때요? 누가 뭔가 좀 말 하나, 글 하나를 툭 쳐도 화가 나고 막 치밀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땐 서로 덕담을 나눠주고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토마토가 제일 멋진 방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장마감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TV 본다고요? 네, 아주 좋아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헷갈려. 이 토마토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것저것 유튜브도 보신다고요? 네. 또 주식 관련된 책도 좀 보고, 아니면 뭐 또 주식 동호회 참석하고, 막 별거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별거 다 하는데, 우리 최택규 전문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 하나하나 이 쉬운 남자 최택규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이제 차트를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쓰니까 뭐 돈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이야기한 이런 거 증권사에 다 있어요. 코드 번호만 다를 뿐이지. 저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러한 내용을 증권사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다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최택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장 끝나면 0200 요걸 눌러요. 이게 딱 뭐냐면 시장의 전반적인 마감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감을 알려줘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나아가 보면 중요한 것들만 몇 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승 종목이에요. 상승 종목, 거래소의 상승 종목, 코스닥의 상승 종목, 여기는 상한가. 오늘 코스닥 상한가 3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하락 종목, 한 1560개가 나왔죠. 하한가도 하나가 나왔네요. 그리고 보합, 똔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종목이 딱 정확하게 180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오늘 상승 종목이 몇 개고 하락 종목이 몇 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건 이제 우리 거래소. 오늘 0.89% 하락했네. 오늘 거래대금은 8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네. 거래대금은 5조. 우리 이 코스닥이 5조라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쩌다라는 건 매매 안 한다라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물려가지고 그냥 맨날 멍하니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래대금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측면에 있어서 우리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오늘은 기관이 거래소에서 샀고, 코스닥은
개인 외국인이 샀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쪽으로 넘어가면 해외 증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두 개가. 결국 S&P 500하고 나스닥의 지금 야간 선물상, 지금 S&P는 마이너스 0.69%를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하락하고 있어. 요렇게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밑에는 오늘 일본 니케이 0.88 하락 마감했다. 그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진행 중 마감 됐죠? 마이너스 2.25. 오늘 중국 증시 또 하락했어요. 우리 시진핑 3기 연임 되면서부터 중국 증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미증시 마감. 오늘 아침에 미증시 마감 봤더니 다우가 0.61, S&P 500이 0.61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1.63.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건 이 다우 같은 경우는 우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량주 30개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P 500은 뭐예요? 500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 500개를 중심으로 지수가, 그래서 이 다우는 30개잖아요. 그래서 보통 S&P 500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시장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개의 기술주 중심의 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 이들이 누구를 추정해서 지수를 만드는가,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반도체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연출된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어제 마이너스 1.50 나오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뭐 이것 영향이 아니라 어찌 보면 SK발 악재가 좀 도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두 개만 보면 돼요. 독일 닥스 지수하고 프랑스 까꾸 지수. 이렇게 보면은 얘네도 서로 혼조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우리 원달러 환율 지금 오늘도 올라가지고 1,421원이에요. 자, 이 원달러 환율 지금 1,420원대까지 가면 뭔가 문제가 돼야 될 텐데, 워낙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뭐 주변국들 환율이 다 약세죠.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말고 정상적인 시장에서 갑자기 환율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이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이 환율이에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유가라든가 금, 이들의 종가 흐름도 여기서 다 나타내줘요. 그래서 얘는 장 마감 후에 뭐 보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장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미증시가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미국 야간 선물도 시작하면서 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하락을 해. 근데 우리 야간 선물 봤더니 오늘 아침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야간 선물 다시 움직여서 이제 약보합이죠. 근데 마이너스 한 0.4%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락하면서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침 시작할 때 딱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야간 선물을 봐야 돼요. 야간 선물이 플러스 났나 마이너스 났나 요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야간 선물도 플러스 났어. 그런데 미국 야간 선물 봤더니 얘가 기분 좋게 플러스로 시작해. 그럼 일단 시작은 우리 플러스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근데 우리 야간 선물이 플러스야. 근데 미국 증시가 봤더니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근데 미국 야간 선물 밤에 시작하는 얘 봤더니 급락이야. 막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승으로 어제 야간 선물 오늘 시장 상승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봤더니 미국 야간 선물이 급락 나오고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야간 선물이 플러스 났을 때 이 미국 야간 선물을 보면서 얘가 그냥 뭐 보합 정도야. 근데 우리 플러스 났어. 그러면 상승 출발하고요. 미국 야간 선물이 급등해. 근데 우리 봤더니 야간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미증시가 급등하면서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럼 우리 이 하락 반영 안 하고 그냥 또 보합 내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 시작할 때 우리 야간 선물하고 미국 마감, 그다음에 미국의 야간 선물 요것을 서로 조합해서 보면 오늘 시장이 일단 상승하겠네, 하락하겠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0200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들을 여기서 한목에 딱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야간 선물 보니까 마이너스 0.8, 나스닥 마이너스 1.2 하락하니까 일단 얘네도 시장은 대파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야간은 야간이기 때문에 또 본 게임 시작하는 정규 시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또 오롯이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오늘 미증시 안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딱 봤어. 딱 봤으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을 한번 볼까. 시장을 볼 때는 06, 02 이걸 땅 치면 뭐가 나오면 업종, 즉 거래소의 차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제 001이 우리 거래소예요. 그 다음에 101은 코스닥이에요. 우리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를 분석할 때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형님인 이 거래소가 제대로 움직일 때 코스닥은 지 멋대로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망나니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우리는 거래소만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건 내가 장 끝나고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 보고 그다음에 지수 보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앞으로 일주일, 2주일을 내다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거래소 차트 놓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건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7월 달의 패턴을 보고 그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우리 7월 보시면 이 7월 달에 보였던 이 박스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박스하고 잘 보자고요.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잘 보면 여기서 고점 만들어서 뚝 내려왔죠. 내려온 다음에 일정 부분 반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이전 저점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 나왔다. 제가 무지하게 그냥 떠들어 댔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냥 올라가요? 아니. 강하게 내려온 애들은 항상 다짐을 해요. 꾹꾹꾹꾹 누르는 거지. 밑으로 더 안 빠지게. 그러한 패턴이 여기서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딱 올라갔는데 결국 이전 고점에 대한 이 자리에서 어때요? 양봉.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를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와요. 그럼 자, 지금 봐봐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고점에서 쭉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 고점 만드는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전 저점을 깼는데 여기는 안 깼어요. 그럼 어찌 보면 더 강한 놈이지. 더 강한 놈인데 얘도 똑같이 어때요? 디딘다 그러죠. 디딘 다음에 결국 지금의 자리는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 박스가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 시장은 요 자리 2276 여기를 돌파하면서 결국 2280, 2300까지는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없죠. 왜? 내가 엄청나게 그 1차 상승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 2292 거의 1차 목표치에 온 거예요. 1차 목표치에 왔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봉, 음봉 요 패턴이 이제부터 좀 나와줄 가능성이 요때의 흐름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치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요 흐름 속에서 결국 2276 요 자리에서 공방을 하게 되면 공방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돼요. 여기서 보면 요 박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또 그러한 박스 크게 올라가진 못한다. 일단 요번에는 올라가면 60일 이평선까지 일정 부분 또 올라가면서 저항이 나올 거다. 그 자리가 60일 이평선 겸 또 요 자리거든요. 거기까지 또 우리가 한 2350 볼 수 있어요. 보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또 한 일주일 동안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또 한 단계 레벨업 돼.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동안에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저는 11월 10일 날 이제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가가 졸졸 올라가면서 11월 달에 또 CPI가 조금 충격을 주면 어떡하지?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충격 안 주고 비슷한 모양새로 나오면 시장은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엄청나게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싸다라는 그 분위기 속에 의외의 강한 상승,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상승하니까 모든 배팅을 상승 쪽으로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왜? 지금 시장은 웬만한 전문가들이 우상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틀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엄청나게 악재들, 지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잠재돼 있지 그게 톡 튀어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톡 튀어나올 가능성은 어디서든지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주에 있었던 그 강원 레고랜드 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휘청하고 지금도 지금 여진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지금 그러한 아주 위중한 상태, 누군가가 툭 쳐도 그냥 뼈가 부러질 정도로 모두 허약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지만 그 슬금슬금이 의외의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한번 꺾이면 우두둑 떨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산시장의 거품이에요. 자산시장의 거품의 대표적인 게 뭐죠? 비트코인, 주식시장. 이런 애들이야. 일단 주택은 꺾였어요. 주택시장은 제대로 꺾여. 물론 우리 주식시장도 어마무시하게 꺾였는데 이 정도 꺾여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더 큰 꺾이는 걸 원하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또 CPI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로 나오는데 뭔 소리야. 속도 조절 없어.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3월 달부터 0.25, 0.50, 0.75, 0.75, 0.75 하면서 3%를 올려놨어요. 굉장히 가파른 이 금리 인상이에요. 이 가파른 금리 인상. 그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원했던 건 뭐예요? 너무 빨리 올리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그 전에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0.75 올려버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동결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것도 무시하고 또 0.75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시장이 원하는 건 최소한, 그래, 그 속도, 0.75가 아닌 0.50 아니면 0.25 이렇게 좀 속도라도 조절해 주길 원하는데 그 시그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이러한 상승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없지만 싸다라는 이유 속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그 패턴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패턴. 결국 보여줬던 이 박스 흐름에서 이 패턴이 정확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죠. 비슷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이 흐름에 있어서 이 주식이 왜 같은 패턴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요.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핸들링하는 큰 수급 주체들은 거의 엇비슷하게 매매를 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 그래, 이 정도 떨어졌을 때 툼에 나와.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매수 들어가는 거야. 또 일정 부분
또 올려놓고 나면 그래 이쯤 됐어. 여기서는 우리 매도하자. 개인 투자자 여기서 또 불 붙어서 올린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우리는 매도하지.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7월 달에 그 패턴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이유는 없지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0730을 누르면 이제 미증시 차트가 나와요. 자, 여기서는 제가 또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패턴에 의해서 비슷하게 7월과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CPI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개파락하면서 뜨면서 이런 캔들을 뭐라 그래? 이 상승 장악형이라 그래요.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어지간해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 이 나스닥이 제일 어리숙한데 이 제일 강한 다우 볼까요? 다우 봐. 이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쭉 뽑아요. 쭉쭉. 근데 내일 미증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상승 못하게 되면 지금 이틀 연속 다우가 상승은 했지만 어때요? 윗꼬리를 자꾸 달았어. 요 캔들 그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조정 나오지. 어디까지? 일단 60일 이평선까지 조정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저는 주식을 할 때 이 캔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툭 치고 봐야 될 게 아니고 오늘 캔들 하나 움직임. 왜 시초가가 이렇게 움직였지? 왜 아래 꼬리 달았지? 왜 윗꼬리 달았지? 종가가 왜 이렇게 형성됐을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런 캔들 나왔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거는 결국 이제 책에서도 봐도 고점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하락합니다. 저점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상승합니다. 그러한 것들 배우죠. 그것도 머릿속에 넣고 또 실전에서 스스로 자꾸 이런 캔들 나왔을 땐 가네. 그리고 여기서도 잘 보면요. 재미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버렸죠.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다 감싸가지고 하락시켜버려. 근데 이걸 또 감싸가지고 올려버려. 이건 뭐예요? 이거 굉장히 강한 거다. 왜? 올려놓고 되돌림 한번 주고 이거를 다지는 거거든. 예. 다시 한번 갭 메운 다음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 할 때도 보면 장대 양봉 한번 딱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봉 때리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이런 짓 잘해요. 녹이고 다시 올리고. 그럼 여기서는 우린 손절치고 그것도 쳐다보면서 양봉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장대 쏜 다음에 이 음봉 때릴 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졸졸졸이면 이 음봉은 가짜예요. 장대 양봉 팡 때리고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많아. 그럼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털었다라는 거지. 털고 나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패턴하고 이 상승 장악형 캔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또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장 끝나게 되면 아까 그래 0200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거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종 차트 꺼내놓고 이 시장이 어떻게 가겠구나.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오늘 지금도 보지만 내일 아침에 걔네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미증시 캔들 보는 거예요. 아따, 얘네들도 좀 고점 나왔네. 일단 오늘 다우 같은 경우 요거 봤을 때 얘네도 좀 고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봤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패턴, 결국 이 패턴은 이 캔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결국 아까 우리 보면 추세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있는데, 상승 추세는 뭐예요? 하단을 이 저점이 자꾸 높아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점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위아래 딱딱 거버리면 이게 추세 때예요. 추세 때. 그리고
이런 추세대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뚝 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치고 갔다 또 내려와. 그래 놓고 이렇게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대에서 이렇게 한번 뽕 치고 갔다라는 건 얘가 조금 힘이 더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가는데 자꾸 이 처음 추세대 만든 거에서 못 가. 그러면 이 추세대에 대해서 얘가 부담감이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 추세대를 깨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가 되는 거예요. 이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꺾여버리면서 이 지켜줘야 될 추세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락 추세는 결국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다음 거 한번 보면요. 자, 요거 보면 결국 자, 이제 고점이 있죠. 얘가 내려오면은 맞고 올라가고 내려오면 맞고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뚝 치고 이 이전의 고점을 땅 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이 매수 자리예요. 이렇게 지지해 주는 자리에서도 한번 과감하게 매수 가능하고 결국 이거 땅 치고 가게 되면 이게 매수 자리인데 꼭 이렇게 해서 이 저항대를 치고 가게 되면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한번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못 샀어. 그럼 따라가서 사지 말고 조정 내려와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더욱더 효율적이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가다가 이 저항대는 반드시 내가 항상 선 긋죠. 그래서 그 선 긋는 자리, 여긴 뭐야? 이게 저항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지야. 결국 이 지지해주고 이 저항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매수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내가, 어디서 목표가를 잡아야 되지? 그게 나오죠. 그러면 손절이나 익절은 어떻게 한다?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꾸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 누구예요? 쉬운 남자 아니에요. 쉬운 남자. 아주 쉽게 모든 거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풀려고 그러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막 뭘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뭔 얘기지? 그러면 말하는 나도 뭔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외워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쉬워요. 어떨 땐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 있지. 잘 안 외워져. 그럼 그냥 메모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엉간한 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왜 어려울까? 워낙 복잡한 다양한 이 경우의 수가 엉켜져 버려서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올라가다가 내일 그냥 급락 나와버려. 잘 가던 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매매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은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있어.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내가 숙지해야 실수를 덜 해요.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는 지름길은 뭐다? 실수를 줄이는 거다. 누가 실수를 더 많이 하나? 실수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계좌 녹아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걸 익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올라올 때 매수 목표가 잡았다면, 자, 이제부터는 이제 치고 올라가다가 못 가. 그죠? 못 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 전점의 이 고점을 그 다음이 치고 못 가주게 되면은 요거 좀 조심해야 되네. 요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추세대에서 뽕 치고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추세대에서 자꾸 못 올라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전 고점을 얘가 치고 못 가. 그러면 잘 보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이 저점 얘하고 딱 맞닥뜨려주면은 그냥 정확하게 이 자리는 뭐예요? 손절밀 익절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의 저항 이 두 개 자리하고 얘 올라갔다가 얘가 떨어져서 올라간 자리가 좀 위야. 그러면
여기서 일부 손절, 익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깨게 되면 제대로 팔자. 그러면 왜? 뚝 떨어지니까. 뚝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이 밑에 보면 또 저항, 지지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라인 또 깨. 팔아야 돼요. 왜? 결국 그런 매우 중요한 이 지지와 저항을 보이는 그러한 자리는 떨어지게 되면 웬만해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선거 놓고 그 이전의 자리도 내가 자꾸 짚어주잖아요. 그건 내가 습관화돼서 그래. 습관화돼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자리에 그냥 이 위치만 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 120일 캔들을 놓고 보지만 가끔은 또 180, 9개월, 240, 1년 이러한 캔들도 한번 쭉 폈다가 거기 손을 떡 건데 얘가 이 자리가 자꾸 지지해 주네. 여기서는 올라갈 때 자꾸 저항받았네. 그 자리야. 그럼 그 자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줘야 돼. 그러면 그 지켜줘야 될 그 자리가 깨고 내려간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막 올라가려고 해. 여기서 막 일주일, 막 2주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민되지. 근데 결국 여기서 지켜줄까 안 줄까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 2주일 버벅될 때는 이 중에서 저점 라인 그거를 손절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방황하는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저점 라인 있죠? 걔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가 지켜주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반은 올라가는 거고 반은 내려가는 거거든. 그랬을 때 내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고점 뚫어버리면 더 간다라고 보고 여기서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얘는 이 중요한 라인을 깼네. 이제는 얘는 깼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려가 봐야 여기 맞고 떨어져 이제 자꾸. 이게 바로 추세와 패턴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 제가 이따가 7시 공개 방송할 때 거기 와서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이 개파락하면서 쫙 양봉 때리는 것. 저는 얘를 하락 양봉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락 양봉. 이 하락 양봉이라는 캔들은 어지간하면 변곡 시그널이다. 특히 이런 애들이 크게 많이 하락한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좀 세다. 얘가 나왔으니까 한 달, 2달, 석 달 계속 그건 아니고 그래도 일정 부분 제법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 캔들이 나왔을 때 그 하락이 무슨 하락이에요? 거의 2년의 저점이에요. 2년의 저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 양봉 캔들이 세다라는 거지. 자, 우리 한번 그 미증시 그 하락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한번 볼게요. 보면 이 자리가 이 정도로 안 나오네. 그리고 주봉 놓고 한번 볼까요? 주봉 놓고 보면 요 저점이잖아요. 요 저점을 딱 거봐. 그러면은 이 자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2020년도의 저점인데 요 위치 여기서의 캔들에 왜 거기서 공방을 했지라고 했더니 또 보여주잖아요. 뭐가? 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거를 갭 떠서 올라가 버리니까 쫙 가버렸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나 이거 정말 얘네들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 보기 싫어. 갭 떠버려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락 양봉 보여줬던 그날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게 올라와 버린 거지. 세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쉬운 남자가 이거 쉽게 이거 배웠을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을 고민하면서 왜 이런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패턴 보여줬을 때
왜 여기서 제대로 바닥 따지고 올라가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내 스스로가 질문하고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몇 년에 걸쳐서 배웠던 노하우를 그냥 거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숨에.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 전 채택규가 하루하루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지를 직접 보시면서 실력은 저절로 늘게 돼 있어요. 막 공부해가지고 실력 느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도 실력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양봉 캔들 나왔을 때 종목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은 무지하게 하락하죠. 무지하게 하락하는데 여기서 시가가 마이너스 4.72%래. 개파랗게. 그래놓고 훅 올리면서 감쌌어요. 예, 감쌌는데 얘도 전형적으로 일단 장대 양봉을 일주일 한번 감싸주고 갭 메우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네. 이 하락 양봉 나오면서 감쌌으니까 그냥 바로 가주면 땡큐죠. 그러나 땡큐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버벅대다가도 간다. 그러나 버벅된다라는 건 뭐예요? 니네 이렇게 하락했는데 요거 나왔다고 안심하고 매수 들어와? 매도 유발시키는 거예요. 겁먹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하락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새 가슴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팔게 돼 있어. 아유, 다음에 보지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팔아버렸어. 팔았을 때 포인트는 있어요.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하락할 때 고점 자리 있잖아. 이런 고점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자리. 그건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데 이전 고점을 뚫었다라는 건 뭐예요? 나 얘네들 다 매집이야. 치고 갈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도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좀 그럴 땐 좀 혼란스러워요. 그죠? 네, 혼란스러워. 그래서 주식하는 데 있어서 100%는 없어요. 확률 싸움이야. 내가 이러한 케이스에서 확률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배우고 그래야만이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주식은 그냥 단순하게 종목 하나 사가지고 수익 나면 짱이죠, 뭐. 그죠? 근데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더더욱 어려워. 왜? 너무 많은 것들이 종목을 흔들어 버리거든. 그죠? 그냥 종목 혼자 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저기서 풍파가 막 밀려오니까 얘가 싹이 자라다가도 못 멈춰주고 자꾸 이러한 것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근데 내가 감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 맞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 맞아. 그런데 과거의 모든 패턴을 보면 크게 하락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엄청난 큰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큰 기회를 알면서도 다 못 잡아가. 못 성취해요. 왜? 그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기에 다 항복해버리거든. 다 항복해요. 열의 아홉 항복하고 정말 열의 한 명만 거기서 큰 파이를 잡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렇게 조금만 하락해도 어때요?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주식의 생리고 어찌 보면 큰 돈줄기의 흐름이 있어서 인간들의 심리를 큰 손들은 그걸 정확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더 떨어뜨리면 다 아웃되겠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지금
우리 차트 놓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자, 우리 거 월봉 놓고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월봉 놓고 큰 그림에서 한번 보면,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우리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때가 이제는 IMF 시절이에요. IMF 시절. 이 몇 퍼센트 뺐을까요? 한 3, 4년 동안 75% 뺐어요. 이게 75% 하락이야. 그 다음 반등 나오면서 요 닷컴 버블 때 요거 한 55% 뺐어요. 예. 그리고 요 미국의 금융위기, 요 때는 몇 퍼센트더라? 요것도 제법 나와요. 예. 예. 여기서도 57%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때 여기서도 한 40 몇 퍼센트 나와. 코로나까지 합쳐가지고. 지금은 35%밖에 안 돼요. 결국 과거에 어마어마시할 때가 다 45, 55, 75 이랬어요. 지금 35% 과거의 그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35%는 아직 덜 빠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0%는 더 빠져야 된다라는 게 과거의 흐름 봤을 때, 우리 아까 패턴 얘기했잖아요. 그 패턴 봤을 때 내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저점 라인은 1800이에요. 1800. 그리고 진짜 뭔가 충격이 왔을 땐 어디까지 보이냐면 이 당시 1500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지. 어이구, 저 쉬운 남자 미쳤네. 무슨 1800, 1500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1500 나왔을 때 고점에서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한 1800 요 자리에 여기는 고점에서 1800짜리는 몇 퍼센트냐면은 75%야. 와, 그러니까 한 1800 빠지면 우리 그 IMF 때 수준의 하락입니다. IMF 때 수준의 하락이야. 그러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렸을 때 그 이후 폭락장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폭락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위에서 지금 35% 뺐는데 35% 뺐는데 더 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더 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1월 달에 장대 음봉, 7월 달에 장대 음봉, 9월 달에 장대 음봉 나왔죠. 그러면서 10월 달 장대 음봉 나오면 기본적인 반등 나오니까 10월은 쫄지 말자, 겁먹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나는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로 아니면 윗골이 조금 달고 마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달은 결국 요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니? 요거는 이제 CPI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CPI가 엉뚱하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요 캔들이 아닌 이 세 번째 음봉 캔들이 11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음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느냐인데, 이전 저점을 깨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거 가지고는 안 깨요. 결국 여기서 이거 깬 이유가 뭘까? 2276을 깬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영국 금융위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한번 터트려 준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도 이 저점을 깨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아니에요. 걔는 그냥 횡보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 정도밖에 안 돼. 얘를 깨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금 NIXN 일본의 리스크가 나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나오든지, 아니면 중국의 리스크가 나오든지, 영국이 또 다시 한번 리스크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태리 같은 경우 새로운 총리가 나왔는데 그 인간도
갑자기 뭐 감세 정책이니 뭐 이런 것이 던져버리면 영국하고 똑같은 리스크가 한번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엄청난 충격이 발생되지도 않음에 이 장대 음봉 나오면서 저절로 1800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삑삑삑삑, 장대 음봉 나오고 삑삑삑삑, 이게 반복되면 그 저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저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예 터져버려야 돼요. 뭔가가 터져버려야 돼. 그 전까지는 장대 음봉 나온 게 그게 저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터지지 않고 그냥 이 영국 같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듯이 또 누군가가 크게 엉클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 레고랜드처럼 한번 리스크 줄 듯 하다가 지금 마사지 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한 모양새 속에서 장대 음봉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내가 봤을 때 1800, 1900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그냥 또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 그게 완전한 대바닥인가요?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 결국 완전한 대바닥이 되면서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 왜 금리를 인하할까? 뭔가가 문제가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의 그들의 물가 상황이라든가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는 남 생각하지 않으면 금리 계속 팍팍 올려야 돼요. 안 죽거든. 그러나 워낙 주변국에서 너무 노이즈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월 달 CPI 생각보다 또 뻥뻥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0.75% 12월 달도 또 갑니다. 11월은 물론 0.75 가는 거고 12월에 대해서 지금 0.5 할 수 있어 라고 해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건데 봤더니 CPI 저렇게 나와버리면 또 우리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자는 내가 봤을 때 그 공공연히 그 연준의 그 뭐랄까 방향타예요. 그래서 시장을 미리미리 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속도 조절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 하나가 트리거가 됐는데 11월 달 CPI 발표했더니 어머? 또 올라갔어. 그럼 이제 기사가 아예 아닌 것 같아. 또 0.75 갈 가능성이 높아져.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 또 시장. 그냥 또 내려가고 금리 올려버리는 거야. 여타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는 그냥 뭐 이전 저점에 대한 바닥 테스트지 저걸 깨고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결국 제가 보는 자꾸 이게 하단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뭔가 돌발악재가 나오면서 자꾸 툭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툭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진짜로 인하하는 그 시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저점이 되면서 그때는 지금은 절대 투자금을 늘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막 올라갈 때 기왕이면 수익 나는 거 더 살려고 하지 말고 현금을 좀 더 챙기세요. 지금은 절대로 욕심내는 시장이 아니에요. 욕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골이 깊을 때를 기다리자고.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타이밍 싸움이고 완전한 대바닥을 알 수 있어요? 발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 지나고 봤더니 그게 저점이야. 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장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막 엄청나게 공포의 순간이 막 다다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떨어지는데 그때 결국 시장이 깨지는 건 미국이 일단 금리 동결해야 돼요. 동결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한번 우리 시장 관망해보자. 그럼 동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돼 있어요. 동결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올린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버틸 수 있네야. 근데 동결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버틸 애들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하나씩 작살나. 그러다가 진짜 뭐 은행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진짜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문제가 되고 아니면 뭔가
이머징 국가 말고 나름대로 대한민국 이상의 레벨에 있는 기업이 국가가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합니다. 그럼 그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뭘 시장이 더 죽지. 그러나 금리 시그널 나오면서 시장 더 죽는 자리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 몰라.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좀 지나 보면 결국 어떨 때는 그 분할 매수가 완전 저점에 잡았네 라는 자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과거 패턴을 봤더니 그렇게 돼요. 그럼 패턴대로 될까요?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거든. 주식은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도 어차피 인간이 거기다가 데이터 집어넣는 거거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계적인 매매,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항상 반복되게 돼 있어요. 결국 얼마나 더 빠지고 얼마나 더 올라가냐, 이러한 차이인데 그 기본적인 패턴은 나오고 있고, 항상 제가 줄거가지고 지지와 저항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어때요? 꼭 그 자리만 가면 막혀. 근데 그 막힌 자리가 뚫어버리면 제법 갑니다. 간다라면 그 다음 떨어졌을 땐 그 자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해. 왜? 어떻게 그렇게 올려놓은 자리인데 거기를 왜 떨어뜨려? 근데 떨어지면 결국 거기가 또 저항이 돼버려요. 자, 오늘 우리 쉬운 남자 최태규가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첫 시간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귀하고 눈이 번쩍번쩍 뜨일 수 있게끔 방송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못한 건 우리 잠시 후 7시에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